이 섬이 천년 동안 한국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증거가 마침내 세상에 명백히 드러나면서 이 충격적인 발견은 동아시아 전역을 격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무려 146년간 은폐해 온 역사적 실체에 해당합니다. 대마도나 독도를 제외하고도 한국의 영토였던 곳이 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 핵심 증거는 고려국세 가오리구호시입니다. 금빛 인장에는 고려국 제구도, 유큐도, 가오리구호 디조다오 료체우다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으며 이는 유큐 오키나와가 고려의 정식 행정구역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작은 섬에 잠재되어 있던 천년의 역사가 수면 위로 부상하며 한일 관계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서사의 중심에는 유큐 출신 일본 국회의원인 이시카와 겐지 최시추안 센즈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도쿄의원 숙소에서 아침 뉴스를 시청하던 그는 급보에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긴급 속보에서는 한국 조사선이 유큐 해역에서 고려시대 국세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며 화면에 비친 금빛 인장에는 류치우 국왕진, 그리고 고려국 제구도 류치우도 관인이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고 어릴 적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읊조리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겐지야, 우리는 본래 이 땅의 사람이 아니란다. 바다 건너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 당시에는 단순한 취중 헛소리라 여겼으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곧 총리실에서 걸려온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고 즉시 총리 관저로 소집되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SNS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처벌야 오키나와는 한국 땅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으며 관련 생중계 영상은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야마구치 총리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한 회의실에서 총리는 이를 명백한 조작이자 한국의 영토 확장 야욕에서 비롯된 가짜뉴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시카와 의원은 진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전송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국사의 진위를 확인했으며 연대 측정 결과 11세기 유물이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총리에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고 회의실은 침묵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은밀히 찾았습니다. 다락방 깊숙이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 어머니조차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비밀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을 때 그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작은 옥파의 하나의 한자로 고려국 에리우치우도 관찰사라고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는 함께 발견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우리 가문은 고려, 현종 때부터 류치우를 다스려온 관료의 후예이다. 1,000년 동안 이어진 이 비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1,000년 전 고려 하리안 관 관리들을 태우고 유큐로 향하던 배들을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단 말인가? 국세 발견 일주일 후 이시카와 의원은 극비리의 유큐로 향했습니다. 한서영 교수와의 비밀 회동을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한서영 교수는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라며 그를 인적이 드문 슈리성 뒷길로 안내했습니다.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었지만 의원 신분증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춘 석벽에는 한자로 새겨진 충격적인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고려문종, 2년 엘리우치우도 관찰사 왕건 이이성 리어리청을 중수하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교수는 그를 더욱 깊숙한 안쪽으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공간에는 수천 권의 고서들이 가득했고 놀랍게도 한글로 쓰인 문서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직접 육휴의 한글 교육을 명령한 어필 아유비 있었습니다. 그가 문서를 읽는 동안 전통 육휴 복장을 한 김영숙 여사라는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이시카와 의원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10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으며 오늘 모든 진실을 의원에게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가 안내한 방에는 조선시대 관복, 왕실의 사면교지, 심지어 과거 급제 증서까지 믿기 힘든 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임진왜란 때 우리 리류치우에서 2만 명을 파병했다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조선을 돕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 나라였으니까요. 이시카와 의원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배워온 역사,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김 여사는 육휴 사람들의 대다수가 백제와 고려,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육휴 방언이라고 불리는 언어가 사실은 한국어의 사투리임을 증명하듯 그녀는 육휴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 문장은 분명 한국말이었으며 억양만 다를 뿐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의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도 우리 조상님은 바다 건너에서 오셨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시카와 의원 가문이 고려 왕족과 연결된 가문임을 알고 있으며 그 옥파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으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호텔에서 밤을 새우며 한 교수가 준 자료들을 읽었고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육휴가 98년 고려 건국과 함께 고려의 9번째 도 다오이가 되었으며 이후 900중 동안 한국의 정식 영토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세금을 바치고 군역을 수행했으며 심지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까지 갔다는 상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879년 일본이 무력으로 병합하면서 자행한 잔혹한 학살과 역사 말살 정책의 증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모든 것을 숨겨왔다. 창밖의 바다 너머에 있을 자신의 진짜 조국,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이 진실을 공표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1000년의 거짓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는지.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한서영 교수와의 만남 이후 그는 더 깊은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유전자 연구소에서 일하는 이현우 박사가 이것은 극비 사항입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일본 정부의 의뢰로 육휴 주민 2만 명의 DNA를 분석했는데 표면상으로는 질병 예방 프로젝트였으나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즉시 기밀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육휴 주민의 82%가 한반도 직계 혈통이었으며 특히 40% 이상이 고려시대 귀족 가문과 일치했습니다. 이시카와 의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도? 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원님 가문은 특히 더 명확했습니다. 개성왕 씨, 그것도 고려 왕실 직계와 99.8%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유품인 가문의 족보가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본식 족보 맨 뒤에 숨겨진 비밀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진짜 족보에는 고려 현종의 셋째 왕자, 왕기, 왕지의 후손이라고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한 한국계가 아니라 고려 왕족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에 압도된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 몰래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천년 식민지 오키나와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한 청년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피켓에는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UQ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자신의 일본 이름 대신 제 한국 이름은 박준성 포준챙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진짜 성은 박씨라고 밀양 박씨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우리를 모른 척합니다.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는데 이시카와 의원은 그와 함께 앉아 유큐에서 비밀리에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준성은 이시카와 의원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고 지금도 한국인이고 싶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한국의 한 카페에서 한서영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 교수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DNA 분석 결과가 유출되었으며 UQ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한국계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시카와 의원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끝까지 부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그는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수 없으며 1000년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화에는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일본 정부가 그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의원, 당장 일본으로 돌아오시오. 안 그러면 협박성 메시지들이 연이어 도착했지만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며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 중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 이 비밀을 지켜라. 그는 이제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1000년의 침묵을 깰 때가 온 것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직후 그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슈리성 관리인으로부터 긴급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청보수 공사 중에 발견된 것인데 이것은 의원님이 봐야 합니다. 새벽 3시 그는 몰래 슈리성으로 향했습니다. 관리인이 안내한 곳은 이전에 방문했던 곳보다 더 깊숙한 비밀 공간이었는데 1879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무거운 돌문을 열자 숨이 막힐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 가득 쌓인 문서들, 벽면을 채운 한문과 한글 기록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자 조선국 리우치우도 관찰사 임명장, 세종 28년 리우치우도 한글 교육 시행 보고서, 임진왜란시 리우치우도 의병 20파엄 1000명 파병 기록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육큐 출신들이 조선의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관리인이 가리킨 곳에는 조선 관리들이 육큐 백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놀라운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황급히 문서들을 품에 안고 숨었습니다. 일본 공안이었습니다. 이상 없나? 이시카와가 이곳에 온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들이 떠난 후 이시카와 의원은 최대한 많은 문서를 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문서를 검토하자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조선 태종 15년, 첸사키 15년, 리우치우도에 향교를 설립하여 유학을 가르치라. 세종 10년, 첸사키 28년, 리우치우도 백성도 조선 백성인이 한글을 익히게 하라. 성종 20년, 1189년, 리우치우도 출신 방문수 문과 급제하여 승문원 정품 벼슬을 제소함 등의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관련 기록은 심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선조 25년 1192년 리우치우도 의병장 강찬성이 병사 2만 3천을 이끌고 참전
평양성 탈환에 큰 공을 세움. 우리 조상들이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전율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서가 눈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의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인조 3년 1625년 리우치우도 관찰사 왕이겸 왕이첸 첨이 왕기겸은 그의 직계 조상이었습니다. 그가 쓴 보고서에는 리우치우도는 비록 바다 건너에 있으나 엄연한 조선의 영토이며 이곳 백성 30만은 모두 충성스러운 조선의 신민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1000년 동안 그들은 조선의 관리였고 조선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문서는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879년 일본 정부의 극비 문서였습니다. 리우치우 병합 시 조선계 주민 처리 방안 1. 조선어 사용 금지 위반 시 즉결 처형 2. 조선 관련 서적 전량 소각 3. 조선식 성명 사용 금지 일본식으로 강제 개명 4. 반항하던 조선계 지도층 3만 명 처형 그리고 실제 학살 기록이 뒤따랐습니다. 3만 명의 조상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학살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영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교수님, 믿기 힘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큐는 1000년 동안 조선의 정식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에리우치우도라는 이름의 조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이미 도청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집은 공안에 의해 포위되었고 체포되기 직전 그는 모든 문서를 스캔하여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접속 정보를 한 교수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시카와 의원, 당신은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한다. 공안에 연행되면서도 그는 진실의 씨앗이 뿌려졌기에 담담했습니다. 예상외로 그는 곧 풀려났고 야마구치 총리가 직접 그를 불렀습니다. 총리는 그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도쿄 근교의 비밀시설이었습니다. 총리는 이곳을 역사 수정부라고 할까? 1879년부터 운영되고 있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창고 안에는 소각대기 중인 조선 관련 서적 수십만 권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리우치우 역사 말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조선계 지도층 제거 완료, 2단계 언어 말살 지후 % 진행, 3단계 문화 말살 85% 진행, 4단계 역사 왜곡 진행 중. 총리는 놀랍나? 146년 동안 우리는 꾸준히 이 작업을 해왔네. 이제 유큐 사람들도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믿고 있지. 라며 1879년에 작성된 리우치우 처리 방안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서에는 리우치우는 조선의 속국이며 주민 대부분이 조선인이다. 따라서 완전한 일본화를 위해서는 최소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명확히 쓰여 있었습니다. 총리는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성공했어. 라며 조선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사진, 한글 서적이 불타는 장면, 강제로 일본식 옷을 입히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3만 명을 죽였다고요? 우리 조상들을. 총리는 필요한 일이었네. 그들은 끝까지 조선인이라고 우겼으니까. 자네 증조할아버지도 그중 하나였지. 왕이겸의 후손이라며 끝까지 저항하다가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총리는 비웃으며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선택하게. 계속 진실을 추구하다가 자네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현명하게 입을 다물 것인가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총리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24시간 주겠네. 잘 생각해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가족의 안전과 진실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서영 교수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의원님이 보내주신 자료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미 BBC, CNN에서 특집 방송 준비 중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함께 끝까지 갑시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116년의 거짓말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세상에 알릴 거야 라고 말했고, 아내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라고 지지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유큐의 모든 진실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했고, 다음날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명서가 공개되자 유큐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침묵했지만 SNS를 통해 진실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다니 3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나하시의 작은 공원에 수천 명이 모였고 처음엔 수십 명이었으나 곧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진짜 성은 김씨라고 하셨는데 무서워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그 뜻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곳곳에서 숨겨진 족보, 몰래 전해진 한국 이름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최유진 추이 유첸이라는 여성이 연단에 올라 우리는 146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고 지금도 한국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3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한국인이다. 1000년의 진실을 인정하라. 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곧 일본 경찰 기동대가 도착하여 강경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최루탄이 터지고 곤봉이 휘둘러지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계속 우리는 한국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면서 그는 피를 흘리며 태극기 그림을 땅바닥에 그리고 있던 한 할머니를 목격했습니다. 그날 300명이 연행되고 50명이 병원에 실려갔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의 진짜 역사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도 유큐 청년 100명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000년을 빼앗긴 우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TV로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국제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일 뿐이라고요? 유큐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시카와 의원은 그들에게 다가가 정부가 외면해도 국민들은 다를 것이라며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시민들이 유큐의 진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일본 정부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위대가 유큐에 증파되었고 계엄령에 가까운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야마구치 총리는 직접 전화하여 이시카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당장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안 그러면 그는 또 3만 명을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었고 총리는 필요하다면 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에 돌이 날아와 창문이 깨지고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안으며 미안해.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야. 우리 아이들이 진실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안동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시카와 의원님, 아니 왕씨 종친님, 저는 안동 권씨 종친회 사무총장입니다. 의원님의 족보를 확인한 결과 고려 현종의 직계 후손이 맞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신들이 유큐 왕가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146년간 비밀리에 보관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밀서 미슈라니 1879년 일본에 병합되기 직전 마지막 유큐 왕이 훗날을 위해 이 증거를 조선에 보존해달라는 내용의 밀서와 왕실 족보, 인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그는 안동을 극비리에 방문했고 고택 깊은 곳에 보관된 유물들, 유큐 왕의 옥사에 골룡포, 두꺼운 족보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족보에는 유큐 왕가가 고려 왕실과 혼인으로 이어진 직계 왕족이었음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고려 현종의 셋째 아들 왕기가 유큐로 가서 왕조를 세운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왕이겸의 후손인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큐의 정통 왕손이었던 것입니다. 유큐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영숙 여사의 손자가 흥분하며 달려왔는데 슈리성 지하 깊은 곳에서 몰랐던 또 다른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려와 조선의 왕실 제례 괴의 도구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왕손이 돌아올 때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낸 유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례 때 사용된 충문이었는데 매년 조선 왕의 만수무강을 빌었고 마지막은 소국 유큐왕 왕이겸은 천자의 나라 조선을 영원히 섬기겠나이다 라고 끝맺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모이자 유큐 사람들 사이에서 왕손이 돌아오셨다. 1000년 만에 우리의 정통성이 회복되었다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야마구치 총리가 유큐로 직접 날아와 그를 위협했습니다. 왕이준이 네가 왕이 되고 싶은가? 일본을 배신하고 총리는 내가 계속 이러면 유큐를 봉쇄하고 경제를 파탄시키겠다. 라고 협박했지만 그는 총리님,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유큐는 1000년 동안 한국이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 사실을 압니다. 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떠난 후 더 많은 자위대가 배치되었으나 사람들의 각성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려의 후예다. 1000년의 역사를 되찾자. 그는 이제 일본 국회에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다고 결심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일본 국회 특별 청문회가 열렸고 TV 생중계 시청률은 81%를 기록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이시카와 의원은 먼저 제 진짜 이름은 왕이준입니다. 고려 현종의 직계 후손이며 엘리우치우 왕가의 정통 계승자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의사당이 술렁이는 가운데 그는 유큐가 918년부터 1879년까지 61년 동안 한국의 영토였음을 밝혔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그는 고려국사의 조선왕의 교지, 세종대왕의 한글 교육 명령서, 임진왜란 참전 기록 등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879년 일본 정부 문서인 류치우는 조선의 속국임으로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해 조선계 주민 3만 명을 처형한다는 학살 기록을 공개하자 의사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DNA 분석 결과까지 공개하며 유큐 주민의 82%가 한반도 직계 혈통임을 증명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유큐가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묻자 잠시 침묵 후 그는 현실을 인정한다며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높여 적어도 진실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일본이 그것을 폭력으로 빼앗았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한국이었던 우리를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일본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고아입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마구치 총리가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소리치자 그는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0년을 빼앗기고 이제는 양쪽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적이 일본일지라도 정체성은 한국인임을 천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우리는 한국인이다 라는 함성이 터져나왔고 한국에서도 일본 국회 대혼란, 오키나와 1000년 한국 영토 충격 증언이라는 속보가 나갔습니다. 국회 증언 이후 전 세계가 유큐 문제에 주목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은 학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제법상 유큐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 정부는 현상 유지를 지지합니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왕이주는 이를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한국 국회를 찾아갔으나 몇몇 의원들은 미국이 반대하고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청와대 앞에는 2주째 단식 농성 중인 육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육휴는 우리 동포다.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절하며 시민 단체를 조직하고 오키나와 동포인정 촉구 서명이 일주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방송에 출연한 그는 우리는 961년 동안 같은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146년 민변 전 일본이 우리를 빼앗아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이고 싶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도 현상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한서영 교수가 육휴에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육휴 의회가 비상회의를 열어 육휴 한국계 정체성 선언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국적은 바꿀 수 없지만 정체성은 한국인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육휴의회를 해산하고 경제 제재를 시작했지만 육휴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최유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녀는 왕이주님, 일본 정부가 육휴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일본이 탄압해도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갈 것이라고. 우리는 영원한 고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구인지는 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육휴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극심한 탄압이었지만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최유진은 그를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비밀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 전통을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보건센터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춤을 추고 몰래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70년 만에 다시 써본다며 한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장소를 옮겨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은 일본 학교에서는 거짓을 가르치기에 자신들이 만든 순수 제작 역사 교과서, 우리의 진짜 역사, 1000년의 한국 오키나와를 이미 첨부 복사하여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육휴의회가 해산된 후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5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육휴 한국계 문화 보존회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음식점들도 간판은 일본어지만 안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육휴 절임이라고 해야 하는 김치를 비롯해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레시피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버텼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잃어버린 동포, 육휴 돕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외면해도 국민들은 그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성금과 함께 한글 교재, 한국 문화 자료들이 비밀리에 육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버림받았지만 혼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밀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국적은 일본이지만 마음은 한국인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완전히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연설했고 사람들의 함성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3년 후 그는 자신이 사제를 털어 만든 1000년의 기억이라는 작은 개인 박물관에 서 있었습니다. 8살이 된 딸 민나가 고려 시대 관인을 가리키며 아빠, 그럼 우리는 정말 한국 사람이었네요? 라고 묻자 그는 지금도 마음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탄압은 계속되었지만 육휴 사람들의 정체성 찾기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매년 육휴를 방문하는 한서영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장학생을 늘려 매년 육휴 학생 100명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민간교류는 계속 늘어났고 육휴 젊은이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말이 한국말과 비슷하며 한국 할머니들이 육휴 할머니들과 똑같은 음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박물관 한쪽 벽은
방문객들의 메시지로 가득했는데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한국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조국 땅을 밟아보고 싶었는데 등에 가슴 아픈 글귀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아빠, 우리는 언제쯤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는 글쎄 아빠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역사 탐방단이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한 대학생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실을 직접 보러 왔어요. 1000년 동안 한국이었던 이곳을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안내하며 그는 고려국세, 조선시대 문서, 학살의 기록,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투쟁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은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잊었던 것 같아서 정부가 외면해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딸과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미나야, 저 바다 건너에 우리의 고향이 있단다. 딸은 괜찮아요, 아빠.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서도 한국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제 길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실려온 파도 소리는 마치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우리의 후손이다. 영원한 한국인이다. 라는 1000년 전 조상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